나는 현재 8년차 보컬 트레이너이다. 노래는 20년 정도 불러 제꼈고 실용음악과 입시는 5년, 20대 초반을 불태워버렸으며 포기라는 단어를 잊은 채 오수 끝에 동아방송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수시 일반 전형 경쟁률 300대 1을 기적처럼 뚫어냈다. 먼저 썰 하나를 풀어보자면 내가 노래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고 설치고 고등학교 때 밴드부 보컬로 멋 좀 부렸었다. 가수의 꿈을 키우다가 우연히 입시를 보게 된 첫 해에 친구 소개로 연말에 신촌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으로 갈아탔고 어느 날 그 학원에 수시로 서울예대에 붙은 신용재님이 놀러왔다. 내 친구는 신용재와 친분이 있어 서울예대에 합격한 용재 노래를 들려준다면서 내 연습실에 신용재님을 데리고 왔고 신용재님은 노래를 하기 전 부끄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아노 연주를 하며 스티비 원더의 빙의한 사람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충격을 넘어서 그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내가 알기로 신용재님은 작곡 파트였다가 보컬로 1년 정도 준비해 서울예대 현역 수시로 합격한 모두가 인정하는 미친 재능러이다. 당연히 그에 따른 노력에 대한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다. 무튼 나는 보컬에 큰 재능은 없었지만 실용음악과 입시 300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입시에 대한 꿀팁 무려 12가지로 오픈하겠다. 첫 번째, 음악을 들어라.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만큼 중요한 이유인데 음악을 폭넓게 깊게 듣는 만큼 본인의 음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대별로 거슬러 올라가 들어야 하는데 나무의 뿌리부터 알아야 단단하게 높이 성장할 수 있다. 보통 입시생들이 실수하는 것이 음악은 안 듣는데 레슨곡 연습만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까먹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실제로 음악을 많이 깊게 듣는 학생일수록 경험상 노래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 리스닝은 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교과서이다. 두 번째, 음악을 듣고 다음으로 할 것이 카피이다.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하는 것인데 내가 플레이할 음악을 복사해야 한다. 단순히 모창에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수의 톤, 끝처리, 비브라토, 소리 질감, 표현, 감정 등을 따라함으로써 결국엔 그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박효신님은 한 곡을 완성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도 했다. 그만큼 카피도 깊이와 수준이 있다. 신생아 때 말을 배우는 방법은 눈앞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엄마 아빠를 반복해서 입모양과 소리를 인식시켜줘서 따라하게 만든다. 결국에 엄마 아빠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원리처럼 내가 하지 못했던 가수의 감정 표현, 발성, 테크닉을 듣고 따라해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다. 그리고 카피의 본질적인 목표는 귀를 열리게 하는 것인데 귀가 열려야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얻어갈 수 있다. 세 번째, 음악적 경험과 감성적인 경험을 찾아 경험해라. 레슨, 연습은 입시생들은 다 하고 있는 거라 경쟁력을 가지려면 본인만의 다른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다. 요새는 유튜브, 인스타에 노래를 올리거나 버스킹 장비를 구입해 버스킹을 해보거나 홍대에서 카페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본다거나 가수들의 공연을 본다거나 더 나아가서 오디션 대회에 나가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여 본인의 음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감성적인 경험은 나의 감정 표현, 색깔의 차이를 만들어줄 것인데 본인이 살아온 환경, 경험으로 대부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영화, 드라마, 책, 문화생활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을 것이다. 네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실해라. 최근에 조연아님 유튜브에 김범수님이 나왔었는데 김범수님이 서울예대를 무려 3수를 해서 들어갔다고 한다. 붙었을 당시에 시험서를 얘기해줬는데 김범수님이 끝에 하신 얘기가 교수님께서 절실함을 알아준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다. 입시, 오디션은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라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하는 거고 절실한 마음이 비춰진다면 심사위원한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이다. 본인이 목표한 대학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기 위한 이유들을 먼저 명확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다섯 번째, 라이벌과 승부욕. 메시와 은날두 중에 당연 나는 메시가 최고인데 이 둘은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라이벌이다. 그렇게 본인의 커리어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경쟁을 하다 보니 더 발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학원에서 제일 노래를 잘했었는데 속으로는 그 친구보다 잘해야지, 대학도 더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더 일을 갈았고 더 악착같이 해서 실제로 같은 대학교 선배가 되었다. 여섯 번째, 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라. 입시생이 된 순간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는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습을 매일 꾸준히 많이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시간에서 2시간부터 현실적인 연습 시간을 잡아놓고 적응이 되면 차차 늘려나가면서 진짜 하기 싫거나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해보는 걸 추천한다.
한다. 그리고 레슨곡, 입시곡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노래도 꼭 해야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학원 연습실에서 눈치가 보여서 연습하기가 힘들다면 개인 연습실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눈치 안 보고 연습하기를 추천한다. 7번째,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 연습실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어도 실전은 교수님들이 심사를 보는 입시장이다. 대부분 긴장을 하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준비한 걸 반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 중 라커룸 영상을 보게 되면 감독이 축구 선수로서는 이미 최고의 선수들한테도 자신감 가지고 플레이해.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을 외친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말하는 걸까? 알지만 실전에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입시장 시험이 마치 내가 준비한 무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8번째,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라. 나도 6명 정도의 선생님들에게 배웠지만 나에게 유독 잘 맞는 선생님이 있다. 1시간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유익하고 알차게 느껴진다. 내 경험으로는 A, B라는 2명의 선생님 실력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는 A, 누구는 B가 더 잘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초이스는 신중해야 한다. 접근 방법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서칭해서 연락해서 연결하는 방법, 아니면 서칭한 학원에 가서 실장님과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을 초이스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방에 좋은 선생님을 고르기는 힘들 거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 될 때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배워보고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 결국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고 선생님을 찾는 것이 입시의 시작이다. 9번째, 나의 스타일, 나에게 맞는 노래를 선곡해라. 입시는 1분 내외로 다 보여줘야 하기에 고음이 있고 임팩트 있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실제로 내 제자 중에는 본인의 입시곡을 입시장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입시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서 느껴 곡을 나와 상의도 없이 바꿔서 시험을 친 적이 있다. 결과는 당연히 안 좋았다. 자, 여기서 고음과 임팩트 있는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음과 임팩트 있는 노래가 본인이 잘하는 노래라면 하면 된다. 스타일, 선곡을 하는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내가 자주 듣고 하고 싶은 음악을 찾는 것이다. 발라드의 왕자 성시경님은 런닝머신을 뛸 때도 발라드를 듣는다고 하는데 뼛속부터 발라더다. 발라드가 주무기인 나도 사이클을 탈 때는 신나는 음악을 존나 크게 듣는 편인데 그래서 가수는 못 됐나 보다.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스타일에 맞는 곡을 찾는 것, 입시에서 선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10번째, 나를 모니터해라. 노래하는 걸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직접 듣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듣는 목소리는 왜곡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섞여서 들리기 때문에 실제 녹음된 소리가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기피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소리, 모습을 보는 게 편치 않기 때문인데 사실 이게 진짜고 현실이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보완하고 발전해야 한다. 레슨과 연습하는 걸 녹음해서 꼭 모니터를 하기 바란다. 11번째, 오디션, 입시, 가수들의 영상들을 많이 봐라. 입시는 결국엔 무대를 하는 것인데 보컬은 무대에서 가장 센터이고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도 만족시켜줘야 하는 포지션에 있다. 눈빛, 몸짓과 노래가 어우러져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자연스레 몸짓, 말투가 비슷해지는 원리처럼 영상들을 많이 보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 걸 추천한다. 마지막 12번째, 실패를 기회 삼아서 발돋움해라. 모든 성공에는 시행착오, 실패가 따른다. 입시로 성공한 학생들도 현역에 바로 합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수, 삼수생들이 많고 그 이상도 있다. 유명 가수들은 오디션에서 몇십 번, 많게는 100번 이상 떨어지고 나서야 가수가 되었고 메시의 마지막 퍼즐 월드컵 우승을 위해 그도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엔 포기를 안 하고 끝에는 우승까지 이뤄냈다. 입시를 보게 되면 여러 학교를 보는데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좌절해서 멘탈이 깨지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는 쓰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단 본인의 열정과 상황에 맞게 재수를 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래에 큰 재능이 없던 내가 우수를 해서 300대 1을 뚫고 동아방송예술대학 실용음악과 보컬로 합격할 수 있었던 꿀팁들을 한번 싹 정리해봤다. 이제 입시를 시작한 학생 혹은 재수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